안녕하세요. 회계의 난이도를 아주 쉬움으로 바꿔드릴 방구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기도 싫으시죠? 큰 마음 먹고 다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 당기순이익이 어떻고 이런 것만 보라는 유튜브가 많으시죠? 사실 그거 보더라도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만 보시는 순간 양질의 정보를 다 흘려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장단컨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회계순환 과정만 이해하셔도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회계도 일종의 언어이며 규칙인데 한글 배우는 수준보다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투자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회계는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 영업지산을 이용해서 1년간 영업해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내 영업지산으로 기속된다는 말입니다. 돈 벌어서 차곡차곡 쌓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회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인 올 한 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의 결산 분기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에 이렇게 파킹시키게 됩니다. 대체하겠다는 말입니다. 결산 분기가 무엇이라고요? 네, 여기 보면 매월 말 혹은 매 분기 말, 매년 말에 감사 마감 시점, 결산 마감 시점에 벌어들인 손익을 정산하여 이익을 계산한 뒤에 그 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대체하는 분기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네, 집합손익, 이익잉여금. 주주들은 이렇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도 합니다. 특히 우리 상법에서는 이 이익잉여금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결산 분기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기의 대원칙과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단식부기는 우리가 가계부나 용돈기입자 형태로 거래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기록하죠. 복식부기는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도 하나의 거래이지만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할 때도 기록합니다. 오히려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를 위해 거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우리는 그 대가로 돈을 거래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주고받으면 심플한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거래를 외상으로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상대의 신용을 믿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나의 물건이 상대방에게 먼저 점유가 이전되지만 돈은 나중에 받게 되죠. 단식부기였다면 실제 돈을 받을 때만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라면 내 물건이 상대에게 점유가 이전이 될 때도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특정 거래로 단식부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식부기가 있습니다. 자본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농기구도 구매하고 대출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내고 사과 재배를 위한 수소세나 비료도 구입하고요. 사과를 수확하여 1,000박스를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회수도 했네요. 어때요? 단식부기에서는 현금을 일출입할 때만 거래를 기록하죠. 특히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를 보시면 수익과 지출이 없어서 사실 어떤 것도 기록한 게 없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할 때는 돈을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또 복식부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분기의 대원칙을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분기의 대원칙은 일단 거래는 제어와 및 서비스와 대가의 교환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내가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가를 받겠죠? 그럼 제공한 제어와 및 서비스는 유출 개념이니 대변에 기록될 것이고요.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유입 개념이니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될 것입니다. 즉, 내가 보유한 자산과 현금의 교환 거래이죠. 이때 서로 주고받은 자산 간의 가치가 다르다면 대차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 차이를 수익 또는 비용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내가 제공한 것이 서비스라면 재무제표에 이미 기록된 어떤 게 없을 겁니다. 따라서 대가를 수령한 것이 차변에 잡히고 그만큼 모두 수익으로 대변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도 나의 노력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것이 유출된 개념이므로 대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을 자산화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만 있다면 사실 수익의 증가로 대변으로 기록되지 않고 내가 노력이라는 자산을 줬으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사례로 넘어가서 단식부기에서 활용한 똑같은 거래를 복식부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본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5천만 원으로 주주인 박구석 씨가 출자를 했네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5천만 원 들어갔고요. 주주에게 주권을 줬으니까 자본으로 거래를 5천만 원을 인식했네요. 대변의 자본의 증가로 인식을 한 거죠. 네, 두 번째 분계는 회사가 농기구를 샀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고요. 어떻습니까? 대원칙에 딱딱 맞지 않나요? 세 번째는 대출과 관련된 분계를 보시죠. 이 빚은 거래 상대방에게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변에 기록한 것이죠. 제공한 거니까요. 그 대가로 지금 현금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을 차변에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자 지급과 관련된 분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돈을 빌려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것은 자산이 아닌 비용입니다. 이렇게 제공받은 금융 서비스가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의 감수로 기록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머지 분계도 보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분계의 대원칙을 생각하면서 내가 제공한 개념은 대변에, 제공받은 유입의 개념은 차변에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계정별 보조원장의 작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순환 과정의 이해를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방금까지 분기를 보시면 계정 과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계정 과목이 보이시죠? 이 계정 과목마다 원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정별 보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분기를 보시면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계정별 보조 원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현금 기초자산이 없었고요. 자본금으로서 현금이 들어왔네요. 자본금을 가보실까요? 자본금에 보면 자본금이 대변에 현금으로 받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이 분계를 각각의 계정에 맞게 현금의 차변에 기록됐으니 여기 차변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상대 계정, 자본금이었으니까 자본금 5천만 원을 기재해 주는 겁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네, 여기다가 대변이니까 대변에 똑같이 5천만 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농기구도 보시면 농기구에 이제 3천만 원 들어온 거죠. 보이시죠? 그리고 현금이
또 3천만 원 나간 거 이렇게 이걸 차곡차곡 모든 계정에 대해서 차변 대변을 다 쪼개서 기록해 줍니다. 그럼 현금 각 계정별로 이 대차 잔액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는 현금이 지금 얼마 있어? 농기구가 지금 얼마 있어? 차입금이 얼마 있어? 자본금이 얼마 있어?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정별 보조 원장의 잔액을 다 산출하고 나면 이것을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산표입니다. 이 계정 잔액을 모으는 것이 시산표입니다. 보시면 현금 잔액이 모아져 있고요. 농기구 잔액, 차입금 잔액 이렇게 각각의 잔액이 있는데 대차 차액의 잔액이 어디 남아 있냐에 따라서 네, 시산표에도 차대에 맞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가져오고 농기구도 가져오고 뭐 소득세 발생한 것도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신기하게도 뭐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게도 이렇게 모든 계정 과목의 잔액을 각각 기록을 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몫이 부기에 따라서 차대가 같도록 했으니까요. 이 시산표는 전체 결산 마감 전에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산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찢을 겁니다. 여기서는 각 계정 과목이 스탁 개념인지 플로우 개념인지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계정인지 손익계산서의 계정인지 결정이 됩니다. 스탁 개념이 뭐냐면 특정 시점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족관에 물을 채운다고 하면 수족관의 특정 시점에 수족관의 물의 양, 물의 높이로 이제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특정 시점에 우리가 존재량, 그게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이 그렇게 측정됩니다. 그럼 플로우는 뭐냐? 특정 기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족관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수족관에 물을 1시간 채웠다면 1시간 동안에 수족관에 물이 얼마나 변화했냐? 그것이 수익과 비용의 개념입니다. 즉,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시점의 재산의 상태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순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니? 1년 동안 비용을 얼마나 썼니? 그래서 손익이 1년 동안 어떻게 됐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렇게 시산표를 각각의 계정에 맞게 찢어줬습니다. 농기구도 가져왔고요. 부채도 갖고 자본금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시죠? 이익잉여금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냐? 네, 당기 수익이 왔습니다. 이 마감 전에는 이렇게 손익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마감할 때 우리가 총 얼마 벌었냐,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들을 이 이익여금에 대체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차변 대본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대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맞지 않죠? 이 차이는 고스란히 내가 1년 동안 번 금액이 얼마냐를 통해서 이익여금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 이익여금을 대체해야 이 계산 분개를 해줘야 재무제표에서 대차가 맞게 됩니다. 복식부기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 잉여금은 매년 벌어들인 손익을 자본으로 대체해야 한 누적이익의 개념인데요. 이 누적이익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시용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 공시용 재무제표는요, 보시면 공시를 다트에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T자 형태의 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손익계산서도 T자 형태의 표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 영업외 손익, 법인세, 뭐 당기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